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LEI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4년 1월 기준 102.7포인트로 집계가 되었고요. MOM 0.4%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3%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제조업의 주당 근무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경기선행지수의 연간 성장률로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간 하락폭이 소폭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끝부분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경기 침체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23년 3월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늘 얕은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후퇴시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뒷부분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기 선행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가 LEI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즉 LEI 경기 선행 지수로만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위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하면 경기 동행 지수가 뒤에 이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시차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나거든요. 대부분 7개월 선행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떨어지고 그 이후에 경기 동행 지수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끝부분 보시면 계속해서 경기 동행 지수는 우상향 중이죠.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LEI는 지난달에서 이번 달 계속 떨어졌죠.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동행 지수는 늘 경기 선행 지수로 수렴을 했고요. 이때 모두 따라와서 경기 동행 지수가 뒤를 이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속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동행 지수는 상승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경기 동행 지수는 S&P 500 추정 실적, 미래 실적이죠.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컨센이 되겠죠.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경기 동행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동행 지수는 S&P 500의 추정 실적과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빨간색 보시면 S&P 500의 추정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꺾인 부분이 보이고 초록색은 경기 동행 지수죠. 경기 동행 지수 초록색과 이 S&P 추정 실적과의 상관성은 매우 높죠. 경기 동행이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S&P 500 추정 실적도 계속해서 높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경기 선행 지수에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였고요. 경기 선행 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적 실적만 따로 뽑아서 비교를 해보면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구간, 즉 이 빨간 선이 기준선 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S&P 500의 추정 실적은 플러스인 상황이죠. 이때입니다. 이때는 모두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디커플링 상황에서는 매번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기 동행 지수는 아직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경기 동행 지수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 S&P 500의 추정 실적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시차를 두고 결국 경기 선행 지수에 수렴하게 되는데 아직은 디커플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선행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이터는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이터가 트럭 물류의 고용 지표가 있어요. 빨간색이 경기 선행 지수죠. 파란색이 트럭 물류 고용 지표인데 보시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니까
트럭 물류 고용이 함께 꺾인 부분 확인이 되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트럭 물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죠. 따라서 경기 침체 구간에 있어서 트럭 고용이 먼저 급감하는 패턴이 매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실업률이 급등하게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언제나처럼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나타났던 두드러진 패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절대 건수고 YOY 변화율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임시직 고용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항공 화물 물류 추정 실적과 S&P 500의 추정 실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 확인이 되는데 최근 들어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물류의 추정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S&P 500의 추정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간극이 유례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선행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금의 차트를 해석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지금의 경기 동행 지수는 결국 경기 선행 지수에 수렴하는 패턴, 과거에 동일하게 나왔던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 선행 지수의 변화율로 놓고 GDP 성장, 실질 GDP입니다.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와 여기죠. 결국 24년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또는 0% 가깝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연말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를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비금융지표죠. 7개가 있고 금융지표는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1월달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은 제조업 근무시간 감소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는 그 스프레드 차이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더 이상 24년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2분기, 3분기 거의 0%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을 했고요. 원래 기존에는 짧고 얕은 경기 침체를 계속 강조를 하다가 점차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후퇴하는 이유는 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 중에 6개가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2개 분기가 GDP 역성장을 했을 때 경기 침체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역성장을 하진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선행지수의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역에 위치를 하면서 아까 컨퍼런스 보드가 전망을 했던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0%로 둔화가 될 만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를 유지하던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었던 사례죠. 대부분 빨간색이 마이너스 권역에 떨어졌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실질 GDP 성장이 거의 0%에 근접한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이죠. 지금 현재 컨퍼런스 보드가 24년 경기 전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또 00년 IT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때죠.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가 24년 경기 침체 전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YY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역으로 하락을 했지만 실질 GDP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지 않고 0%대로 둔화에 그쳤거든요. 이때랑 동일한 사례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의 데이터에 00년 IT 버블이 반복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구성지표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 비중이 높은 게 제가 빨간색으로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23%, 24% 정도 차지를 하고요.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16%, 소비자 기대지수가 16% 정도, 나머지는 비중이 다 작죠. 세부적으로 구성지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눈에 띄게 좋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소비기대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그리고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이렇게 반등한 거를 제외해 놓고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것도 좋은 거죠. 이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거니까.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제가 예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지표와 같이 바닥에서 조금만 트리거가 돼서 올라오면 급격하게 치솟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과 같은 그런 샤메 법칙을 적용해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뭐 25만 건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 트리거가 작동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20만 초반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S&P 500 지수가 이렇게 올랐고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이렇게 반등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고, 다만 마이너스로 적용을 한 것은 제조업 주당 근무 시간이 줄은 겁니다.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인원 감축을 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임시직을 계속 줄이다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러다 정규직 해고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실업률 급등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늘어난 부분, 제가 예전 ISM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PMI입니다.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은 좋게 나왔죠. 신규 주문 자체도 뭐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봐야 될 것은 고객 재고가 의미 있게 줄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고객 재고와 일반 재고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계속 늘었습니다. 이 는 걸 가지고 결국에는 신규 주문이 늘었다. 뭐 늘긴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객 재고인데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은 약 5개월 정도의 선행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고객 재고가 이번 1월달 급감을 했거든요. 이게 의미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신규 주문이 고객 재고의 급감으로 인해서 향후 한두 달 뒤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ISM 영상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드러지게 상승을 보인 건 S&P 500 지수입니다. 그럼에도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에서는 S&P 500 지수의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제일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 걸 제조업 주당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게 주요 원인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비중 자체가 적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퍼런스 보드 말고 OECD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있습니다. 구성 지표의 세부 내용인데요. 여기에 주가 지수가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OECD의 구성 지표는 비중이 균등하게 적용이 돼요. 컨퍼런스 보드는 비중 차이가 있는데 OECD는 다 동일하게 n분의 1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미국의 경기선행지수입니다.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부터 미국의 경기선행, OECD 경기선행지수도 이 반등의 이 기울기가 형평하게 눕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이런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변화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점차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최근치 업데이트가 되면서 직전 3개월치가 모두 수정이 됐는데 소폭 수정이 됐죠. 계속해서 줄어들 것만 같았던 변화율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다시 나온 것이죠. 이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성지표의 비중이 균등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가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전월비 0.4%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의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며 경기 침체 위험을 보여주는 레벨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러한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동행지수보다 먼저 선행해서 경기 상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모두 그랬고 다만 지금 현재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 중이고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 중이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7개월 시차를 두고 결국 선행지수에 수렴하게 된다. 현재는 계속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경기 동행지수와 S&P 500 추정 실적의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P 500의 추정 실적이 좋게 전망이 되는 것이고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차를 두고 모두 경기 선행지수에 수렴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지수 YO 변화율로 봤을 때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이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이고 이후에 이런 디커플링은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이 되면서 경기 침체로 빠졌습니다. 이런 경기 선행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제지표가 물류, 트럭 고용 지표가 있는데 보시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죠. 경기 선행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류 고용 지표는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입니다. 경기 침체 빠지기 전에 먼저 빨리 떨어지고 더불어서 임시직 고용 또한 동일하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 화물과 물류, S&P 500의 추정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최근에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집계가 된 S&P 500의 추정 실적입니다. 결국 경기 동행지수를 쫓아갈 것인지 과거 사례처럼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되는 모습이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에 빠지기보다는 0% 수준의 실질 GDP가 둔화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후퇴시켰죠. 원래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를 전망했다가 짧고 얕은 경기 침체로 바꿨죠. 그러다가 1월 보고서부터는 경기 침체 없이 0% 정도로 수렴되는 둔화 정도로 그 전망을 바꿨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24년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 이유가 보시면 세부 구성 항목 중 6개가 상당히 긍정적인 지수로 지금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의 세부 구성 지표 중 가장 의미 있게 돌아섰던 부분을 꼽자면 주가 지수가 있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고 ISM 제조 신규 주문이 있는데 ISM 제조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재고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고 현재 고객 재고가 급감을 했다. 앞으로 3에서 5개월 후 신규 주문도 줄어들 것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게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구성 지표의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신규 주문과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연간 성장률이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고 실질 GDP 성장률이 0%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과거 사례를 찾아봤더니 하필 또 006년 IT 버블로 확인이 된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권역이면서 실질 GDP가 마이너스가 아닌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0%에 수렴했던 이때가 또 IT 버블이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기 침체는 언제 나타나는 거로 볼 수 있냐? 경기 동행지수가 전월비 하락세가 두드러지면 경기 침체 진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서 하락세로 잡히는 순간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볼만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에는 구성지표의 비중이 균등하게 잡히기 때문에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 반등하다가 주춤을 했는데 변화율이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최근 3개월치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됐다.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지표의 비중이 균등하게 잡히는데 여기 특별히 증시의 상승 부분이 주도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